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떤 검색식을 만들어 볼 거냐, 지난 그 HTS 실험실 이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꽤 괜찮았던 아이디어들, 그런 원리들을 모아서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볼 거고요. 기본적인 검색식 뼈대를 만든 뒤에 이 뼈대를 이제 각자 여러분 스타일대로 조금씩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게 이 이동평균선, 뭐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양봉, 뭐 3일 이상 양봉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3일 이상 음봉이 나온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공통적으로 알게 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에서 수익의 기회가 더 많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기업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먼저 검색식을 만들 때 첫 번째로 이 장기적인 우상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먼저 필터링을 하고 그 구조 안에서 조금씩 디테일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검색식을 하나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바로 검색식 만드는 창을 띄워놓고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왼쪽 상단에 0150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0150 조건 검색 창이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저희가 이전에 했던 아까 말했듯이 이 장기적인 우상향 기업들, 일단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뭔가 검색식을 짜야 이 수익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이 장기적 우상향 종목들을 먼저 필터링을 해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조지표가 있죠. 이동평균선 지표를 가지고 일단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하나 필터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 상단에 이동평균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 이동평균 배열 뭐 4개가 있습니다. 저는 4개로 해볼게요. 요거를 추가를 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장기적 우상향이 되려면 정배열이 되어야겠죠. 단기 이평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이 아래에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저는 240일로 할게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120, 그리고 60일, 그리고 20일, 이렇게 좀 장기 이평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의 이제 주식들만 먼저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추가를 하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딩 원리들, 그 유리한 트레이딩 원리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재미있는 현상, 짧은 추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인데 단기적으로 역추세,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을 깬다거나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거나, 자, 이런 기업들이 거의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이 추세가 되돌림,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하죠. 자, 이런 케이스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약해지는 구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온 뒤에, 자, 이동평균선 배열, 여기에 왼쪽 상단에 이동평균이라고 검색할게요. 똑같이 주가 이동평균 돌파. 자, 요거를 가시면요, 자, 여기에 종가 이평, 어떤 이평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 나오냐, 골든 크로스 나오냐, 자, 요 지표가 있었죠. 단기 이평이니까 5일 이평이 10일 이평을 일시적으로 데드 크로스한 종목들, 자, 요거를 추가를 하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자, 장기 추세는 우상향인데 일시적으로 단기 이평이 이제 추세가 꺾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필터링이 될 겁니다. 종목이 많이 줄었어요. 종목이 많이 줄어서 한번 보면 최근에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이 기업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강했다가 일시적으로 살짝 약해진 흐름 나온 상태가 좀 걸린 것 같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잠시 단기 추세가 약해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레이저셀 마찬가지로 뭐 프로2000 뭐 여러 기업들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의 범위를 계속 압축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 어떤 포인트를 추가를 해주냐? 지금 보시면 의외로 이제 거래량이 또 너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평균이라고 검색하면 평균 거래대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있죠. 자, 여기서 평균 거래대금을 제가 추가를 해줄 건데 적어도 한 10일 정도 평균 거래대금이 적어도
최소한 그래도 한 100억에서 200억 이상은 나오지 않아야 되나. 그래서 100만, 1000만, 10억, 100억. 전 200억으로 할게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요거보다 낮은 거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10일 동안 거래 대금이 한 200억 정도는 유지되는 종목들 검색을 하면 자, 딱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일단 이게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뼈대 검색식을 만들어 두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각 취향을 여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섞는 겁니다. 나는 조금 더 짧은 추세를 보고 싶다. 뭐 짧게 기간을 잡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주가 이동평균 돌파에 이거를 뭐 5일이 아니라 뭐 3일, 뭐 3일 그리고 여기를 6일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짧은 흐름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종목이 좀 더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기본 값으로 일단 5일, 10일 이렇게 딱 기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올랐나, 그리고 이 이유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빠진 이유가 그렇게 큰 악재로 빠진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뭐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빠진 건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형태로 제가 검색식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을 하나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형태, 정말 내가 지금 상승 추세에 막 달리는 말인데 잠시 쉬고 있는 원리, 딱 그 원리를 이용한 검색식이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HTS 실험실 그때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들어둔 검색식이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자, 요 원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한번 조건식을 새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원리는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이런 추세가 강한 종목들 거래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시장의 주도주들을 찾는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한 추세와 나갔다라는 거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단기적으로 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조건식 여기에 새로 만들기로 할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자, 먼저 큰 수급이 들어왔던, 적어도 최근 한 달 이내에 큰 등락과 큰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먼저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강한 추세가 단기적으로 발생했던 종목.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등락률이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기간 내 등락률이 있어요. 저는 요 기간 내 등락률을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 기간 내 등락률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서 1주기 적어도 20봉,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이죠. 한 달 기간 내에서 10% 이상 급등이 한 번 이상 있어야 된다. 자,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간 내 검색을 하면 기간 내 여기에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내 거래대금. 요것도 추가를 해볼게요. 요것도 같은 원리예요. 요거는 적어도 한 20봉, 20거래일 이내에서 거래대금이 한 최소한 한 1000억 이상, 그러니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하면 1000억이죠. 자, 추가. 이렇게 하면요. 자, 요 두 개로 한번 제가 추가를 해놓고 검색을 해볼게요. 종목이 꽤 많이 나오죠. 요거는 뭐냐? 20거래일이면 한 달, 적어도 한 달 이내에 10% 이상 급등과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발생했던 종목들은 일단 다 필터링을 한 거예요. 자, 결국에 이 정도의 급등과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거는요, 한 번이라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동시에 큰 자금들이 한 번씩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었고 추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먼저 거른 다음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적합한 종목들을 추려 나갈 겁니다. 일단 기본 뼈대식은 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뭘 추가를 해줄 거냐면요, 신고가 조건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더 간다.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원리인데 장기 추세,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거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고가 종목을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신고가 종목을 추가를 하면요, 여기 우측에 메뉴가 3개가 있어요. 뭐 신고가 종목 찾기, 뭐 최근 몇 봉 이내에 몇 봉 신고가 발생,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요 세 번째 거를 쓸 겁니다. 그리고 고가가 아니라 종가로 바꿔주세요. 여기를. 자, 그런 다음에 최근 저는 최근 20봉 이내, 아까 저희가 계속 20봉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최근 20봉, 그러니까 한 달 기간 이내에 240봉 신고가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 240봉 신고가는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이내에 이 신고가를 한번 돌파했던 종목, 그러니까 위에 매물대를 한번 벗겨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필터링을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종목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종목이 또 많이 줄었죠. 자,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신고가를 한번 뚫었던 종목들이에요. 신고가를 뚫었고 동시에 큰 수급과 거래대금이 한 번 이상 발생했었던 종목들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들, 그 시기마다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다 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대상은 이 안에서 찾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 거래할 수 있는, 뭐 단기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를 수 있고요. 뭐 좀 중기 이상 내가 스윙 트레이딩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도 이 안에서 대부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만의 취향마다 좋아하는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표들을 조금씩 섞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놔둔 상태로요, 몇 가지 버전,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실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신고가도 찍었고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최근에 좀 실적도 같이 우상향하는 기업을 찾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전 대비 증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건 어떤 절대값이 아니라 이 증가하는 형태,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또 시장 주가를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지표거든요. 요 세 개는 기본 뼈대로 놔두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응용하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실적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매출액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 증감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매출액 증감률 클릭을 하면 이렇게 5개 탭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 네 번째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 이게 뭐냐? 최근 분기의 실적이 같은 시기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냐? 자, 요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요게 최소한 한 30% 이상 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직전 같은 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늘면 좋다. 그리고 여기에 영업이익도 추가해 볼게요. 자, 영업이익 증감률이 있죠? 영업이익 증감률. 여기 영업이익 증감률도 같은 원리로 최근 분기 실적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요거를 30% 이상 추가. 자, 요 두 개는 이제 좀 실적 가속화, 그러니까 주가도 모멘텀이 있고 실적도 최근에 모멘텀이 발생한 기업들 찾겠다. 자, 요 조건입니다. 요것도 검색을 하면 종목이 많이 줄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시세도 굉장히 강했고 신고가도 한번 나왔고 추세가 나왔는데, 동시에 최근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포인트가 있었던 기업들만 필터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매출액 증가율이랑 영업이익 증가율을 넣어주면 종목을 상당히 많이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종목 풀을 압축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조금 더 짧은 지표를 섞어가면서 디테일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해볼까요?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추세를 깬 것들, 그러니까 장기 추세랑 이 방향은 상방인데 일시적으로 추세가 약해진 애들,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넣어봐야겠죠. 자, 이것도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몇 가지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격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격도. 여기 두 번째 이격도에 가시면 여기에 기준가 범위라는 게 있어요. 기준가 범위. 이게 뭐냐면요, 특정 이격도, 그러니까 특정 이동평균선 구간에 멈춰 있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요, 여기 기간이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값이. 그러면 20이 되어 있고 이격도가 여기 딱 예를 들어 100 이렇게 해두면 21선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보다 크면 21선보다 위에 있는 거고요. 100보다 작으면 21선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장기 추세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마다 흐름이 다르겠죠. 나는 일주일 단위의 거래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뭐 5일선에서 11선 정도가 붙었을 때 그 정도의 이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보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적어도 한 21선이나 뭐 31선 정도, 한 달 정도의 그런 모멘텀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21선 기준으로 주가를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10일 정도로 보겠습니다. 10일 정도로 해놓고요. 이격도는 한 97에서 103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1선 중심으로 위아래 약 3% 정도의 값에 위치한 종목들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종목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 요거는 지금 종목이 적어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일은 조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 5일선 근처에 주가가 머물러 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격도는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 이격도를 꼭 굳이 사용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 정말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틀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 틀을 잡고 등락률, 최근에 추세가 나온 종목들,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 그리고 매출액, 실적이 증가했던 종목들 이렇게 응용을 가능하고요. 나는 굳이 뭐 실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좀 기술적인 흐름 위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조건을 삭제를 하고요. 다시 이제 이 형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발생한 기업 상태, 요거를 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컨셉이죠. 자, 아까는 이제 여기 이제 매출액 이런 요소들을 넣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요소를 넣을 거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를 이동평균선 이 조건 검색 수식에 넣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거래량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볼 겁니다. 거래량, 여기에 거래량 비율이라고 검색할게요. 자, 여기 거래량 비율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평균 몇 봉 뭐 이렇게 탭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요 제가 최고 거래량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20봉으로 바꿀게요. 지금 20일 기준으로 추세를 잡았으니까, 자, 20봉 최고 거래량 대비 동일주기 연봉전 25% 이하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했던 구간,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이 집중됐던 구간에 거래량이 있을 거고요. 이 거래량 대비 지금 거래량이 확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 있는 기업을 필터링하는 형태로 잡을 겁니다. 종목이 또 좀 줄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 대동 같은 기업이 딱 대표적이에요. 보시면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급등도 있었고 신고가가 나왔죠. 그 상태에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현재는 거래량이 이때 최고 많은 거래량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상태. 자, 이런 상태인 기업들만 이제 필터링이 딱 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태가 나오고 일시적인 눌림목을 찾을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하면, 자, 아까 제가 일시적으로 알려줬던 뭐 이격도라던가 뭐 이격도를 활용을 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이격도가 난 조금 복잡해서 싫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지표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RSI. 보통 이제 이 지표를 또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지표에서 기준값 이상 이하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종목을 또 좀 골라볼 수 있을 겁니다. 기본값이 14일로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하락한 종목을 찾을 거니까 한 3 정도로 하고요. 3일 RSI 지표가 30 이하 정도 추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종목이 또 굉장히 많이 줄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마 종목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지금 단기 추세가 굉장히 약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거의 필터링이 많이 되죠. 자, 그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종목이 무조건 나와 있다고 굉장히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딩할 대상을 굉장히 압축해 놓고 이제 우리가 2,000개 종목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종목 풀을 한 50개, 30개 이내로 압축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잘 맞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기업들을 줄여 나가는 형태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종목들을 추려서 볼 수가 있어요. 뭐 나인테크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온 기업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때 올랐을 때 왜 올랐을까? 그리고 지금 빠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진 건가? 만약에 뭐 별다른 큰 이유가 없이 그냥 수급적인 이유로 빠진 거라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 다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 추세가 발생한 기업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상승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초안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여기 이 눌림목 조건은 꼭 굳이 이 RSI를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딱 권장 드리는 거는요. 딱 여기 X를 누르고 딱 요 4개, 요 4개까지만 딱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두는 걸 제가 좀 권장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장, 저는 이렇게 2번으로 저장을 해둘게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잠시 거래량이 줄면서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각자의 개성을 한 줄이나 2줄 정도씩만 추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형태, 요 4개, 요 4개의 포맷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그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감률 지표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조금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좀 내가 좀 끌고 가는 거래를 해보겠다. 그런 종목들을 찾고 싶다 할 때 이제 이런 건백식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건 약간 좀 보너스인데요. 굉장히 빠른 거래. 나는 오늘 당장 거래하는 굉장히 빠른 거래를 하고 싶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나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흔히 그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력으로 매매하는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선호의 차이예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당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굳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자, 먼저 어떤 종목들이 이 당일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냐? 결국에는요, 이 신고가를 뚫는 그 구간,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신고가라고 아까 검색을 하면 이번에 두 번째 탭을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클릭해 주시고 이거를 종가로 바꿔주세요. 웬만하면 기간값이 조금 더 긴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값이 길면 길수록요, 잘 신호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신호가 많이 안 나올수록 어쩌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240일 정도 하는 게 좀 좋고요. 240봉 신고가에 적어도 마이너스 뭐 한 4% 이내 근접. 요러면 딱 그 240봉 신고가 근처에 딱 위치에 있는 종목들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요, 거래 대금입니다. 결국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려야 되고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중요한데요. 딱 거래 대금이 딱 뭐 몇백억 이상, 몇천억 이상 이렇게 잡는 것도 좋지만 상대 비교입니다. 상대 비교. 결국에는 어떤 종목의 거래 대금이 1,000억 나왔는데 어떤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5천억 나오고 있으면 5천억 나오는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래 대금 조건은 저는 여기 순위를 검색을 하시면 내리다 보면 거래대금 순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거래대금 순위. 여기 거래대금 순위 있죠. 거래대금 순위를 클릭해 주시고요. 상위 100으로 해주세요. 추가. 자, 일단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면 좋은 게 당일 급등이 좀 나오거나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라고 검색하시면 주가 등락률이 있죠. 주가 등락률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봉전 종가 대비 연모전 종가 등락률 최소한 5% 이상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오늘이 지금 9월 14일이거든요. 9월 14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을 보통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이 안에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뚫고 달리고 있죠. 분봉으로 보면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 아침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구간이 막 이런 구간이겠죠.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 뭐 따라붙는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다거나 아니면 돌파가 아니라 이제 눌림목으로 조금 추세가 완만해질 때, 좀 조용해질 때, 그때 이제 모아가는 형태를 즐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당일 데이 트레이딩 조금 내가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두고 종목을 찾으시면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대화제약도 그렇고요. 최근에 일봉상 위치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유진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 고가를 뚫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나 머티리얼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 조건이 되게 하드하게 잡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종목 풀을 넓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신고가 기간을 조금 넓게 잡아주시면, 짧게 잡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60봉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종목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 늘어났죠. 그리고 뭐 거래대금 순위도 좀 난 널널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뭐 150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권장 드리는 거는 이것도 좀 타이트하게 한 100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200, 240 이렇게 아까 기본값으로 요 포맷으로 잡고 보는 거를 제가 좀 권장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당일 트레이딩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여러분 기준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뭐 나는 이동평균선 매매를 즐겨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각자 뭐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보조지표 없이
호가창을 되게 즐겨 보면서 거래하신다거나,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결국 많이 주목하는 종목은 신고가를 뚫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놓고 이런 종목들을 관심 쪽에 넣어둔 뒤에 여러분들이 각각 그 오늘 내가 좀 당일 트레이딩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조건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두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석 전에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뭐 HTS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질문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 일부 좀 취합을 해서 일반적으로 좀 사용하기 좋은 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이나 좀 스윙 트레이딩에 활용하기 좋은 기본적인 검색식 틀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각각 여러분 전략에 맞는 검색식, 나만의 검색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 궁금한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또 많이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